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대통령 안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서 나온 소리였죠. 5.16 이후에 또 한 차례 혁명이 있었다.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김경호 실장을 툭 쳐면서 가사 똑똑히 모시시오 이러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얘기를 다 끝마치도 못하고 이 버러지 같은 하면서 하면 이미 첫발에 나갔습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 사건을 대통령이 되고자 저지른 범죄로 발표하고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정에서 녹음된 음성들이 공개되면서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직접 스튜디오로 유족 대표 초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리 체계 속에서도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는 올 한 해 등교 수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원격 수업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교사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우려도 큰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 거에서 까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계속 까불어서 2번 터치했는데 하루 피곤하고 애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뒤에서 자기의 때려서 그렇다고 그러고 나중에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북 경주에 있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피해 어린이와 피해자 어머니의 말이었는데요.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아이를 SUV 차량이 덮친 건데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하는 거지요. 운전자를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해당 사고의 정확한 판단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830 정치 토크 코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경 대변인과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모시고 21대 국회에 예고된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원하십니까?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 200만 밀어버린다고 큰일 하겠어요? 각각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최근 개봉해서 화제가 된 영화 남산의 부장들 예고편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박정희 시대가 막을 내렸죠. 인권 유린과 장기 집권 독재의 일막이 내렸고 바로 뒤이어 신군부의 독재 통치와 광주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11.6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없었죠. 40년 동안 빛을 볼 수 없었던 이 궁금증, 최근 11.6 관련 군사법정의 녹취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주요 매체에서 보도했는데요. 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입니다. 유족 대표 김성신 씨 그리고 김양한 선생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 유족 대표 김성신 씨는 뭐 우리 YTN 라디오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하셨고 그렇죠? 네. 예. 네. 김양한 선생께서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네. 김재규 장군의 그러니까 이 천안과 매제 사이. 천안과 매제 사이. 예. 예.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김양한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11.6이 일어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보안사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좀 고초를 겪었을 것 같은데 당시 기억나십니까? 예, 뭐 고철할 그 정도가 그걸 고철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참 완전히 고립됐고 외부에 접촉이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그 뭐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예. 예. 뭐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김재규 전 부장이
중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이 유족 만약에 변호인단의 조력을 계속 받으면 유족들을 어떻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아하, 선생님께 직접 들으셨고. 예.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때 그 김 부장님의 이제 바로 동생 되는 분이 그때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죠. 예. 그래서 내보내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들 다 해임을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그 식구들, 형제들 그냥 두지 않겠다. 예, 그걸 분명히 해서 그때 저에겐 둘째 처남이지만은 그분이 나와서 또 형님 그 면회를 해서 그 전달하고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아마 결단을 내려서 그다음 재판 때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그렇게 협박했던 합수부 수사관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시고요? 그거는 내가 직접 당한 그게 아니고 동생분한테 들었으니까.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요. 네. 예. 누군지 알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족 대표 김성시 씨께서는 당신이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아, 그럼요. 네. 그때는 뭐 이미 기억 다 나고, 뭐 명절 때마다 김재규 부장님 예, 뵙고 뭐 인사도 드리고 안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뭐 여러 그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김재규 부장이 민주주의에 심취했다 이런 뭐 자료나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걸 뭐 듣거나 보시거나 뭐 서도 같은 것도 그런 걸 많이 썼다던데. 네,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남기신 뭐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뭐 자유 또 민주 이런 이제 글자들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요. 예. 뭐 저희 아버님께서 또 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젊은 시절에 이제 가끔 뭐 이제 공무원 생활을 같이 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날 두 분이 독대를 하실 때, 이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젊으시고 또 기계도 있으시니까 그 유신, 한 사람들 다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이다. 라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니, 크레산주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표현을 하셨다. 라고 이제 아버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직접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규 부장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여론도 여론이고 내 생각도 그 당시에 공무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식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그 유신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책임을 지셔야죠. 이랬습니다. 이랬더니 너도 그래 생각하나. 상당히 그 뒤에 저하고 대화가 여러 가지로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11.6 이후에 아까 뭐 고출할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생활도 그만두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쪽에서 그만두라고 압력이 온 겁니까? 그때는 그 공기업으로 온 게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있을 때, 그냥 사표 내라 해서 사표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예. 그, 김재규 부장이 11.6 때만 사실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몇 차례나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다. 네. 뭐 건설부 장관 임명장 받으러 갈 때는 권총을 풀어놓고 갔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들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그건 못 들으셨고요. 극비죠. 본인만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유족들한테 알렸다라면 그게 더 이상하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일을 계획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11.6 때도 뭐 가족들은 아무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예. 자, 79년 10월 26일 날 사건이 일어났고 이듬해 5월에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년이 지났는데요. 네. 40년 지나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계기,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어떤 역사적 수준에서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1.6이라는 것이 뭐 그저 지금도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재심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진 것이고요. JTBC에서 그 봉지욱 기자가 그 새로운 녹취록, 그 당시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녹취록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한 것을 민변 변호사 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이것이 재심이 가능하겠느냐 검토를 거친 이후에 유족들에게 그 재심 신청이 가능하니 유족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니 좀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들과 그 봉주 기자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주체가 됐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조력을 하고 있다. 그 취지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그 요청을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사실 11.6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정말 크게 바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지만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두고 늘 그러니까 40년째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는지 뭐 아니면은 권력을 위한 뭐 말하자면 반역이었는지 설왕설래하고 그런 논의의 수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논의가 필요하고 역사적 그 논의의 수준이 필요한 것들인데 이 재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다시 11.6의 어떤 의미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하신 그 녹취 파일 잠시 듣고 옵시다. 지가 가까 무덤 위에 올랐을 정도로서 지의 도덕관은 아직까지 타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한 일이 없습니다. 지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유신 체제를 지탕하는 주역한 사람이지만은 저도 보다가 안 되니까 혁명까지 한 겁니다. 예. 그 당시 합수부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이 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거사를 일으켰다. 혹은 차지철 경호실장과의 충성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재규 당시 부장의 이야기, 재판장에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재판장에서 음성이 일부 발췌돼서 나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풀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런 녹음 파일이다 보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 자체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됐다고 하는 파일도 한번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차실장이 자주 김 부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2, 30. 또 끊어졌어요. 그 마이크 접촉 불량인 분이에요. 체일병. 영웅이. 기포하지. 큰일 났구나. 하는. 나한테 시점할 때나 지금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 보안사에서 아마 비밀리에 녹음한 것 같은데 영웅이네 영웅 이런 말이 등장하고 김재규 부장을 뜻하겠죠. 또 나중에 휴정할 때는 하지 지금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재판 중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휴정할 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쪽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재판장에게 계속 쪽지가 들어갔다. 이거는 독립적 재판, 상권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있다고 하면 재판은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재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고. 예, 그렇죠. 지금 그 민변의 변호사님들 이제 이상희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또 조영선 변호사 이제 이분들이 세밀하게 지금 이 법리적인 검토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 재판 그 자체가 뭐 가령 쪽지가 날아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하자면 증거로서 인정이 되게 되면 그 당시 재판 자체가 그렇죠. 말하자면 그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재심의 그 신청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 재판 과정에 좀 방청을 하셨습니까? 저는 방청은 안 하셨고요. 근데 이 녹취록을 보면 김재규 부장이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그 재판관이 계속 말려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그것도 아마 어디서 듣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뭐 당연히 뭐 어떤 외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번 녹취록을 이렇게 다시 쭉 풀어서 들어보게 되면 가령 뭐 유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령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식의 발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말하자면 이 11.6의 정당성이라는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막혔다라는 것을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재판에서 김재규 부장만 뭐 형장의 예술로 사라진 게 아니고 박홍주 대령, 박선호 가장, 네. 뭐 이규주, 유성옥, 뭐 비서, 운전수 이런 분들 다 사형당했단 말이죠. 네. 혹시 이 유족분들하고는 어떻게 만남이라든가 뭐 교류가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모든 유족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지는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님의 부인께서 그 유족들의 자녀분들에게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몰래 전달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교류이고요. 뭐 활발하게 저희가 만나서 뭘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들은 없고 오히려 지금 이번 재심 신청을 계기로 해서 유족분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명예 회복도 필요한 일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예. 그 김재규 부장 그 묘에 가면 묘비가 이게 정으로 막 다 쪼아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버님 보셨죠 그런 거? 예.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 비석이 당초에 만들어서 현장에다가 배치한 분들이 광주 전남 송축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분들이 목도를 해서 그 꼭대기까지 이제 설치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설치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으로 쪼아내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참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런 거를 전부 훼손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그쪽 답변이 그거 자체가 역사입니다. 역사의 흔적입니다. 그걸 그대로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후진들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쪼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많은 것을 웅변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자 해서 지금까지 그냥 두셨군요. 아, 그렇네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뭐 김재규 장군에 대한 재평가 이런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죠. 김재규 전 부장이 몸담았던 사단에 그 원래는 사진이 다 내려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다 올라왔다고 해요 다시. 네. 예. 그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약간 바뀐 사회적 분위기는 뭐 유족 대표로서는 고무적인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런 이렇게 재평가라든지 명예 회복이라든지 사실 그런 말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계속 지속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 보람도 있지만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반역자, 내란 수괴자의 가족으로서 두고 싶지 않다. 뭔가 이게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정당한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좀 잠시라도 좀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재규 부장이 사람을 2명을 살해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내란 수괴 반란자 이런 멍해를 짊어쓰고 잘못된 판결에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지냐는 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말씀이죠, 선생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 재심이 갖는 의미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던 의미랄까요? 어떻게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관례를 보면은 이런 사건의 그 재심이 받아져서 다시 판결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분위기도 바뀌고 해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확한 그런 보충 자료들이 나와 있고
또 아직도 그때 그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고 이럴 때에 좀 더 명확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 시기를 놓치고 시간이 더 가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이럴 텐데 난 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빨리 이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님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도 한 방송에서 11.6에 대한 특집들을 방송을 하게 되는데 11.6 가운데 전두환 이런 제목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취재에 응하기도 했는데요. 11.6 이후에 전개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난한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곱씹어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이 11.6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더없이 좋겠다. 이렇게 이쪽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두 분 다시 한번 모시도록 약속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